사실 주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추세를 알고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을 좀 할 줄 알면은 이동평균선도 이제 얼추 볼 수 있게 되고 뭐 어디서 뭐 패턴도 막 어디서 배웠어 막 뭐 아직 잘 모르겠지만 뭐 삼각수렴 이런 것도 어디서 좀 배운 것 같고 뭐 그런데 이제 그리고 뭐 이제 뭐 체스 얘기 들으니까 뭐 시장 지수도 좀 알 것 같아. 그리고 뭐 섹터도 뭐 요 근래 잘 가는 섹터면 뭐 다들 말해주니까 이제 대충 뭔가 알 것 같아.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아는 것보다 추세의 개념을 알고 매매를 하면 진짜 그걸 알고 하냐 모르냐의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기 전에 추세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뭐 보조지표가 어떻고 일목균형표 RSI 그 백날 해봐도 여러분들이 추세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 지표를 활용하지 못해요. 왜냐면 결국 그런 보조지표들이나 여러 가지 분석의 도구들은 추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야 이거는 무조건 좋은 것 같아. 근데 하락 추세인 종목 가지고 그렇게 분석을 한다? 뭐 그러면 사실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추세에 관한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내용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남은 시간 20 몇 분 안에 내가 이걸 다 하고 종목 상담까지 할 수 있을까? 뭐 약간 이런 걱정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추세라는 건 이게 방향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보통 종목이 올라갈 때 우리 맘 같아서는 오늘 내일 모레 뭐 그냥 한 10일 연속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잖아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 중간중간에 조정도 주면서 올라가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방향성 자체가 우상향인 거지. 종목이 무한정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나타내는 게 추세라는 개념이에요. 이 한 번 추세가 잡히게 되면 이 추세는 쉽사리 꺾이지 않아요. 그 추세대로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 추세에 맞춰서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추세를 볼 줄 알면 이 추세가 꺾였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털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추세의 개념이 없죠?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뭐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달리는 말. 급등하는 종목에 올라타라는 소린가? 샀더니 막, 와,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막 계속 간다. 막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는데, 이제 그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게 급등 종목 추격 매수 하세요? 오늘 핵잘 가는 종목 따라 사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방 추세,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종목을 추세에 맞춰서 매매를 하세요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이 없이 매매를 하면 이 추세를 볼 줄 못하면 달리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가 추세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깨진 건지도 몰라. 그냥 개미털기인가? 이러다가 그냥 이제 고점에 대롱대롱 물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추세를 알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추세선을 이제 추세라는 건 이런 방향성을 따라간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자, 뭐 이제 뭐 몰라요. 막 이렇게 어떤 막 이제 유튜브에서 뭐 이것도 찾아보고 뭐 가끔 뭐 어떤 전문가 방송도 보고 뭐 어디서 막 어디 뭐 리딩방도 들어가서 보고 막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막 전문가랍시고 막 차트에다가 막 선 막 그어놨는데 저게 뭘까 막 우와씨 뭔가 있어 보이는데 저거 선은 뭐 어떤 기준으로 긋는 거지 뭐 이런 생각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추세선은 어떻게 긋는지 모르겠어요. 체스님 뭐 체스님이 그려준 추세선 보면은 뭐 대충 되게 잘 맞는 것 같은데 그 추세선 어떻게 긋는 거죠? 이런 생각 하시는데 사실 이런 추세선은 진짜 그냥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고 추세선 그리는 건 진짜 그림 공부만큼 쉬워요. 거의 이 정도면은 제가 저희 5살 정도 조카한테도 이거 해보라고 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공식만 좀 기억하시면 추세선 긋는 법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추세선 긋는 거 첫 번째 간단합니다. 눈에 띄는 고점, 눈에 띄는 저점을 그냥 연결하면 돼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 이런 차트를 보죠. 이런 차트를 봤을 때 눈에 띄는 고점들을 체크하고 눈에 띄는 저점들을 체크를 하면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 선을 그냥 연결합니다. 쉽죠? 뭐 이렇게 그냥 대충 그어서 보면은 이렇게 추세선을 쉽게 그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막 각도기로 잰 것처럼 막 정확하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할 거 없어요. 그냥 눈 흐리멍텅하게 뜨시고 그냥 대충 고점이 여긴 것 같고 여긴 것 같고 그냥 대충 그어봐요. 꼭 정확하게 추세에 맞게 모든 종목이 딱딱 움직이진 않거든요. 약간 추세선 상단을 넘어갈 때도 있고 약간 하단을 이탈할 때도 있지만 내가 보는 건 전반적인 큰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해봐요. 이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추세선을 긋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 지지선과
그 저항선을 알기 위해서 긋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각도기 재듯이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눈에 띄는 고점 표시 대충 연결. 눈에 띄는 저점 표시 연결. 자, 이렇게 한다는 걸 일단 첫 번째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공식이 중요해요. 추세선을 그릴 때는 딱 두 개의 선으로만 긋습니다. 두 개의 선으로 그어요. 막 선 세 개, 네 개 막 그으려고 하지 마요. 딱 두 개로만 승부를 본다라는 생각을 하고 선은 직선이에요. 막 꼬불꼬불하게 막 이렇게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이렇게 긋지 말고 직선. 근데 그 어떤 식 직선을 그때 평행사변은 알죠, 여러분? 이런 느낌처럼. 그러니까 각도 예를 들어 뭐 삼각 수렴이나 이런 것처럼 패턴을 말할 때는 직선에 이렇게 뭐 수렴하는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추세는 평행사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의 방향의 각도가 같게끔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그리시면 되는데 결국 추세선을 긋는 건 이렇게 추세를 통해서 이 종목의 저항 위치를 알 수 있고 이 종목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지 라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긋고 종목을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일단은 추세를 먼저 그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평선을 섞는 게 훨씬 더 투자 분석에 안정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긋는다라고 하면 뭔가 일직선으로 긋자니 뭔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긋기도 좀 애매한 것 같고 이렇게 아래로 긋자니 분명히 체스가 줄 두 개로만 승부를 보라고 했는데 줄 두 개로 대충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요, 체스님.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했죠. 그냥 눈에 띄는 고점들 표시를 하고 저점들 표시를 하고 대충 평균값으로 연결하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눈 흐리멍텅하게 뜨고 보시면 된다니까요. 그냥 대충 이렇게 그어놓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딱 추세선이 하단부가 딱 얼마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윗부분에서 이 부분이 저항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지지 라인이 되는구나. 그럼 이에는 어떤 추세를 가지고 있다? 박스권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상황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돌파를 하는 경우도 나오지만 뭐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나오지만 일단 이 종목의 추세 자체는 우상향 혹은 우하향이 아니라 횡보 추세에 가까운 종목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지와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이평선을 섞어서 마침 지지 라인에 왔는데 이동평균선도 마침 딱 그 자리에 있어. 그러면 추세상 이 종목이 지금 반등 자리인데 이동평균선도 반등을 가리키고 있네. 분봉 차트도 반등을 가리키고 있잖아. 일목균형표도 볼린저 밴드도 RSI 지표도 반등을 가리키고 있네. 그러면 투자의 확신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래서 항상 우리가 추세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추세는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제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지금 채팅창에서 지금 군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 지금 조금 서운해지려고 하는데? 소통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안 보는 척 하지만 이렇게 나 중간중간 봅니다. 자, 추세의 종류라고 하면 뭐 단순해요. 우상향. 우상향 추세. 지금 시장이 우상향 추세예요. 우상향 추세에서 여러분들이 우상향 추세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 물려도 상관이 없죠. 사실 내가 추세선 상단에 왜냐하면 우상향 추세라는 것 자체가 고점을 계속 올라가고 저점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렸다라고 하더라도 우상향 추세가 지속되는 한 고점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사놓고 물려도 크게 상관이 안 하셔도 돼요. 우상향 추세는 그래서 쉬운 시장이에요. 다만 내가 우상향 추세선 어디 쪽에서 매매를 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는 있죠. 예를 들어 맨날 우상향 추세 상단에서만 내가 귀신같이 잡아. 떨어졌을 때 손실 보고 다시 우상향 추세 상단 오면 약수익으로 나오면 결국 내가 먹는 건 조금밖에 안 되죠.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일지언정. 따라서 우상향 추세 안에서는 사실 물려도 상관은 없지만 웬만하면 추세선 하단부를 공략하는 게 좋을 거고요. 뭐 이건 또 횡보 추세. 당연히 횡보 너무 쉽죠. 우상향 횡보 하락. 횡보 추세는 일정 수준의 고점과 저점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박스권, 흔히 알고 있는 박스권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우하향 추세. 이게 이제 지옥이죠. 우하향 추세 같은 경우 이럴 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을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하향 추세는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거든요. 이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물렸어요. 내가 여기 물렸는데 저점이 낮아졌다. 근데 여기서 내가 추매하기가 너무 무서워. 왜냐면 전저점을 깼거든. 전저점을 깼는데 어떻게 추매 버튼에 손이 안 가죠. 근데 그 상황에서 추매를 못하고 반등이 나오면 꼭 내 평단보다 살짝 아래까지만 반등이 나오고 다시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 평단 근처로 오니까 됐다. 탈출할 수 있어. 이러다가 무너지죠.
그러면 또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우하향이라는 게 결국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우하향 추세에 들어간 종목 혹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무섭다고 손 딱 떼는 순간 나락행 열차가 가요. 우하향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탈출각이 안 잡히고 손실은 계속 커져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설프게 추매했다? 우하향 추세선 상단까지 반등이 나와도 탈출 못합니다. 어설프게 추매하면. 그런 상태에서 비중 커지는 상태로 계속 물려서 우하향이 끝날 때까지 가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좋을 때 샀다가 우하향 들어갔을 때 대응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진짜 손실 커지는 게 이런 우하향 시장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번 경험하셨을 시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추세라는 건 영원하진 않아요. 한 번 추세가 결정되면 그 추세가 길게 가는 건 맞지만 추세가 바뀌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를 하죠. 우상향이었던 추세가 바뀌면 뭘로 갈까요? 횡보? 아니면 횡보로 가든가 우하향 가든가 하겠지. 추세는 세 가지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우상향으로 가고 있던 종목이 우상향 추세가 깨졌어. 그럼 갈 수 있는 방향은 횡보 아니면 우하향이죠. 그럼 반대로 횡보 추세가 박스권 이거 추세선 상단을 돌파했다. 그럼 우상향 가는 거고, 횡보였던 추세였던 종목이 추세선 하단 깨면 우하향으로 갑니다. 또 우하향 추세였던 종목이 추세선 상단 깨면은 횡보 아니면 우상향,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결국 추세는 세 가지 종류밖에 없다. 이거 기억하시고, 추세가 바뀌는 건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했겠지만 우상향 추세선 하단부는 강력한 반등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를 깨졌을 때는 추세가 바뀌어요. 즉 우상향 추세선 하단을 깨졌을 때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상향 추세가 깨졌네. 그러면 고점을 더 올리진 못할 가능성이 높고 당분간은 운 좋으면 횡보, 운 나쁘면 우하향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횡보 추세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한 것처럼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우상향 추세로 가는 거고, 하단을 이탈했을 땐 우하향 추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하향 추세 같은 경우는 우하향 추세선 상단을 돌파해야 횡보 또는 우상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하향 추세인 종목을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는 걸 봐야 돼요. 추세선 돌파를 하는 걸 보고 그때 가면 그래, 우하향 추세가 끝났으니까 이제 횡보 추세일 거야. 그럼 횡보 추세일 거니, 횡보 아니면 우상향이니까 지금 추매를 하자. 딱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꼭 많이 빠진 종목군들의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는 줄 알아요? 우하향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살짝 반등 나오니까 바닥 찍었나? 이러면서 추매를 해요. 진짜 답답한 짓이죠. 중요한 건 아래에서 반등이 나왔다? 바닥 찍었다? 바닥 찍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낙폭 큰 종목은 하락 추세를 벗어났냐 마냐가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를 언제부터 말을 했냐? 우리 삼성전자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성전자 갖고 예를 좀 듭시다. 자, 삼성전자가 보시면 여기서 이 긴 시간 동안 박스권을 그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삼성전자 말했을 때가 요때였어요. 이 61,000원 넘어갔을 때, 241선 넘어갔을 때 요 자리.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던 삼성전자가 돌파하니까 어떻게 됐죠? 상승 추세를 탔죠. 자, 확대해서 볼게요. 자,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은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든 거예요. 상승 추세. 오케이?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고점을 올려가다가 이 상승 추세선 하단을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횡보 아니면 우하향 한다고 했죠. 삼성전자가 이 상승 추세선의 하단을 이탈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기간에 횡보를 한 거예요. 박스권. 자, 이때가 7월, 8월 이때예요. 이때 횡보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시금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 과해요. 원래대로라면 뭐 이런 느낌의 지금 현재 추세선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86,000원에서 87,000원 정도 라인이 추세선 하단 라인이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는 이 자리를 안 깨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상승 추세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를 깼을 때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우하향 아니면 그러니까 우하향 추세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때와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를 잠깐 멈추고 85,000원, 86,000원부터 뭐 93,000원 요 정도 라인에서 또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6,000원
87,000원, 86,000원 요 라인이 추세선 하단 라인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상승 추세 끝났네. 그러면 당분간은 횡보로 진입하겠구나. 그럼 횡보로 진입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박스권 매매로서 내가 횡보 추세로서 매매 전략을 바꿔서 삼성전자를 사고 팔고 갖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삼성전자 잘 가네. 삼성전자 짱이라고. 그냥 막 사자. 계속 사자. 이렇게 하다가 횡보 추세 나오면 또 여기서 지겹다 하실 거고, 만약에 이런 게 아니라 상승폭의 절반을 반납하는 단기 우하향 추세가 나왔을 때는 생각 없이 사신 분들은 엄청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항상 추세라는 게 중요한 거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도 보시면, 자, 이거를 봐도 코스피 지수도 보시면 이렇게 이 박스권, 이 상승 추세 이후 박스권을 긋고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이러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승 추세를.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추세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추세선 상단이니까 매도 포인트였거든요. 오늘 아침이. 자, 그리고 추세선 하단 자리. 그 자리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3,470에서 3,450포인트 부근이거든요. 그럼 이 자리를 깨면 코스피는 어떻게 된다? 우상향 추세가 끝나요. 물론 끝났으니까 이제 끝이에요. 앞으로 이제 코스피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 가격은 보지 못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대신에 이제 얘가 만약에 3,450포인트까지 이탈하는 조정이 나왔을 때는 코스피 지수는 이런 느낌으로 박스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박스권으로 전환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막 생각 없이 막 현금 다 썼어. 근데 박스권으로 시장이 지속되죠? 아이러니한 게 여기까지 빠지면 이제 여러분들 죽겠다 살려주세요 막 이럴 거야. 그리고 다시 박스권 상단 온다 한들 여러분들은 본전이 되지 않아요. 시장 지수라는 게 참 잔인한 게 내가 3,650포인트에서 종목을 샀다 한들 그러고 시장이 뭐 3,300까지 빠졌다가 다시 3,650 왔어. 그렇다 한들 내가 산 종목이 본전이나 수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지수 1% 오르면 내 종목은 시장 지수 2% 오르면 내 종목은 한 1, 2% 오르고 시장 지수 2% 빠지면 내 종목은 3, 4% 빠지거든요. 이게 참 주식의 어쩔 수 없는 단점 숙명 같은 거야. 우리가 투자자의 숙명. 그래서 네, 여러분 어느덧 10분밖에 안 남지 않았어요. 큰일 났다. 그래서 이런 추세 같은 거, 지금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한 3,450 이탈했을 때 이런 박스권을 그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추세랑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추세의 특징, 매매 전략 이것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가볍게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추세선 상승 추세 잘 올라갈 때 위에서 냅다 따라잡는 게 아니라 추세선 하단 부근에서 잡는 게 가장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근데 딱 추세선 하단까지 기다린다. 내가 생각한 딱 추세선 타이트한 자리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상승 추세에서는 이 상승 추세선 상단, 하단, 중간에 선을 딱 그어놓고 중단 아래로부터는 분할 매수, 중단 위로부터는 분할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꼭 중단 위로부터는 분할 매수를 해요. 올라가니까 좋다 하면서. 근데 여기서 매수를 하면 정작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다시 빠질 수 있는 폭이 커지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중단 아래에서 사서 모아야 되는데 꼭 이 중단 위에서 사서 모으니까 상승장에서 재미를 별로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먹기는 먹는데 난 그렇게 즐겁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향 추세, 어떻게 보면 현시장이죠. 현시장 같은 경우는 우상향 추세선 중단부터 하단까지 분할 매수한다. 이게 우상향 추세에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잡는 방법이고요. 박스권 매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다뤘어요. 박스권 상단, 하단 그어놓고 중단에 선 딱 그어요. 중간에 선 딱 그어놓고 중간 아래로는 사고 중간 위로는 팔면 돼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하는 거 보면은 박스권 종목인데 박스권 상단에서 막 그냥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막 박스권 상단은 팔아야 될 자리인데. 왜냐면 여러분들은 참 신기한 게 종목을 떨어질 때 사서 올라갈 때 나눠 팔면 되거든요. 근데 꼭 올라갈 때 사서 떨어질 때 팔아요. 이상한 거죠. 다들 머리로는 알지만 떨어지는 종목 잡기는 무섭고 올라가는 종목을 사기에는 왠지 잘 올라가니까 뭐 좋다고 하니까 사는 거 알겠는데 이렇게 추세의 관점을 여러분이 알고 지지와 저항이 눈에 보이는데 저항에선 팔아야겠죠. 일부라도. 그리고 그 저항을 돌파했을 때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 종목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박스권 상단 돌파도 못했는데 막 박스권 상단 근처에 온 종목들 거기서 막 매수를 막 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박스권 상단 돌파 못하고 박스권 하단 가면 살려주세요. 죽겠네요. 어떡하죠? 더 사야 되나요? 뭐 맨날 이런 식. 그러니까 이건 추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매매가 되게 수월해지는데, 자, 그리고 이제 우하향 추세선 같은 경우, 우하향 추세는 사실 매매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우하향 추세 같은 경우는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전저점 깨졌을 때 있죠. 전저점 깨지면 사실 손가락이 안 움직입니다. 이거
바닥 깨진 것 같은데 이걸 더 사야 돼? 하지만 추세선을 내가 제대로 그어 놓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추세선 하단부에서 공포를 이기고 사서 내가 갖고 있는 평단, 추세선 상단, 우하향 추세선 상단 아래로 무조건 평단을 유지해야 돼요. 혹은 그 정도 오면 무조건 손절치고 나올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하향 시장,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종목이라던가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수익 보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탈출을 목적으로 하되 중요한 건 손실을 최소화해야겠죠. 그러니까 종목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세요. 이 말이 왜 나오는 거냐면 우하향 추세 같은 경우는 이 우하향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빠져요. 계속. 근데 이 우하향 추세가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근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떨어진다고 감정적으로 추매 하면은 비중 커진 상태로 그 계좌가 그 종목 하나 때문에 내 계좌가 완전 휘둘리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하향 추세인 종목 같은 경우는 차라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설프게 추매할 바에 그리고 난 손절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하시면 추매하지 마요. 그냥 차라리 방치를 해요. 어설프게 추매하다가 평단 조절 못하고 비중 커질 바에 그냥 손실이 30% 되든 40% 되든 방치했다가 확실하게 우하향 추세를 벗어났을 때 우하향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그때 가서 차라리 1배수든 2배수든 그때 가서 추매를 하면 내 손실률이 30%였어도 1배수 추매하면 마이너스 15%로 낮아져요. 근데 하락 추세가 벗어난 종목이면 15% 회복하는 거 금방이거든요. 혹은 그리고 뭐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 그래서 바로 상승 추세는 아니겠지만 하락 추세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박스권 매매로 내가 전환하면서 구간마다 사고팔고 하면서 손실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종목이 계속 거의 빠꾸 없이 빠지는 것 같아. 이런 분들 조급한 건 알겠어. 어떻게든 손실률을 줄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추세가 바뀌는 거 확인하고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추세 바뀌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걸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추매를 한다거나 대응을 하시면 하락 추세인 종목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중요한 게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주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누구는 한 세월 고생만 하고요. 누구는 그 한 종목 갖고 계속 재밌게 수익을 봐요. 이게 주식의 진짜 본질이거든요. 이거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게 급등하는 종목 추격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 추세선 하단을 기준 잡고 가라는 의미니까 이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